본 방송은 간접 직접 광고가 있으며 영화 씹어먹기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번 주 씹어먹을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후속편의 감독이 변경됩니다. 마크로스 실사판의 판권을 소니가 구입했습니다. 엑스파일이 13년 만에 드라마로 돌아옵니다. 휴잭맨이 울버린을 그만둔다는 듯한 글을 남겼습니다. 킹스맨이 중국 개봉 3일 만에 200억을 벌었습니다. 네, 씹어먹는 영화 뉴스 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맛있게 닭을 드시고 계시는 미혁이 씨가 계시고요. 네. 아니 오늘은 특별하게 닭을 먹고 있는 미혁이 씨와 함께합니다. 네, 네, 그렇죠. 멘트. 네. 네. 정말 맛있어요. 행복해요. 네. 아니 저희가 스물 네. 대화 중에 치킨을 먹고 싶어서 저희 스튜디오에 치킨을 사왔어요. 네. 그래서 치킨을 먹으면서 뉴스는 치킨 먹으면서 진행을 이걸 좀 봐야 할게요. 되는데 BJ처럼 먹는 BJ 있잖아. 자, 다섯 마리 하면서 다 먹을게요. 다 먹을 수 이 있어요. 방송이 수요일 11시 반에 올라가거든요. 네. 점심시간 때 제가 맞춰서 올리고 있어요. 점심 다 KFC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만약에 저녁 시간대라든가 이제 야밤에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은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미리 전하게 되네요. 4천만 달러로 약 5억 6천만 달러를 넘게 벌어들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 1편의 감독이었던 샘 테일러 존슨이 후속편에 감독직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제작사는 새로운 감독을 찾아야 됩니다. 그레이는 지난 25일자로 VOD로 풀렸으니까요. 스카이라이프, 호핀, 네이버, 구글 무비 등등에서 10,000원 정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영화 씹어먹기 1회에서 소개했던 네. 그레이 50가지 그림자인데 네. 저희가 약간 저희 3명은 다른 분들은 또 재밌게 보신 분들도 계신데 그쵸, 예. 저희 3명은 좀 재미없게 봤다고 했어요. 많이 근데, 아쉬운 점이 많았죠. 네, 아쉬운 점이 많다고 했고 근데 감독님이 그럼 스스로 그만둔 건가요? 아니면 저희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잘린 건가요? 지금까지로 정황상으로 볼 때는요. 네. 감독님이 먼저 스스로 물러난 걸로 보이는데 네. 아마 여러 가지 평을 듣고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신 거게 되겠죠. 평이 근데 외국에서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그때 성공해도 첫 주에 상당한 수입이 많았고요. 네. 둘째 주부터 낙차폭이 컸어요.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실망스럽죠. 미국도 스팟 보고 간 사람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잘 음악하게. 만들었어 스파. 보고 났더니 실망한 거죠. 이번에 새로 나오는 영화 중에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똑같이 그레이의 비욘세 음악 느리게 만든 것처럼 이번에 또 한번 유명한 댄스곡인데 느리게 만든 버전이 또 웅장하게 해서 소개가 되더라고요. 이거가 그레이가 이걸 성공했기 때문에 OST에 이걸 또 써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제가 광고에서 봤을 땐 분노의 질주였던 것 같은데 저희 또 다음 주에 소개하니까 그때 이제 들어보고 또 그 얘기 또 나누도록 해요. 네. 뭐 어튼간에 남녀 두 배우는 후속편에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남자 배우가 마음에 들었거나 여자 배우가 마음에 들었거나 아니면은 2, 3편을 찍을 때 새로운 감독이 어떤 분이 맡을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되신다면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더 세진다면 더 세져야죠. 수위가 더 세진다면 저는 극장 가서 볼 거예요. 다음 소식입니다. 워너가 제작하던 마크로스 실사판이 소니 피처스로 넘어갔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각본의 지아이조의 마이클 고든, 연출의 마마를 맡았던 안드레 무시에티가 참여를 하고 마마요? 마마? 네, 공포영화 마마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카프리오와 토비 맥가이어가 참여한다는 썰이 있었는데 네. 변경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소니는 이 영화를 프랜차이즈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실은 이게 마크로스의 실사판이 아니에요. 이게 로보텍의 실사판을 볼 수 있는데요. 무슨 소리냐면 마크로스가 미국에 판매될 때 다른 두 개의 애니메이션하고 섞여서 세 개가 합쳐져서 방송이 됐어요. 이거는 일본과 미국의 애니메이션 상영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주 1회 방송을 하던 일본 애니메이션이 미국에 넘어가니까 주 5회 13주를 한 시즌으로 방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분량이 부족해서 세 개를 합쳤어요. 세 개 합친 거는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 기갑 창세기 모스피다, 초시 공기단 서던 크로스, 이게 세 개를 합쳐서 그리고 이제 추가로 대량의 설정들 세 개가 안 맞으니까 그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억지로 이어붙인 하나의 세계관이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명작이라는 평가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마크로스가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인
로보텍으로 인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제가 그 네. 마크로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잠깐 그 마크로스가 뭔지 먼저 설명을 약간 해드릴게요. 네. 뭐냐면 일본 애니메이션인데요.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 로보트 애니메이션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중에 건담이 네. 있어요. 건담은 우리 그 강남역에 가면 네. 건담 파는 또 그 지하에 그거 뭘 있죠? 어쨌든 그게 있고 유명한 건담이에요. 그리고 또 이 하나가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담인디에. 죄송합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드림 왜 이래? 이게 뭐야? 치킨 먹는 소리 들려줘 그냥 말하지 말고. 아 대박. 그리고 이제 마크로스가 있는데 마크로스는 건담은 변신 안 하죠. 그렇죠. 변신은 안 해요. 네. 근데 마크로스는 전투기가 로봇으로 변신을 하는 네. 3단 변신. 3단 변신이에요. 반 비행기와 로봇. 비행기에 발만 달린 네. 버전이 이제 1차 변신이고요. 네. 2차 변신은 완전 로봇으로 변신하는데 이 마크로스에서 잘 짜여진 이 네. 로봇 공상과학 느낌이 뭐냐면 로봇일 때는 생각해 보세요. 로봇일 때는 전투기처럼 빨리 날을 수가 없잖아요. 공기 그렇죠. 저항 네. 때문에 빨리 날라서 싸워야 될 부분도 있고 네. 전투기일 때는 또 이 근접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 있잖아요. 네. 그때는 또 로봇으로 변신해서 근접전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캐릭터를 로봇에 부여해서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네. 지금 중년 남자들의 로망, 건담과 또 하나의 로망이 바로 마크로스예요. 그리고 마크로스에서 포인트 하나가 더 나온 게 뭐냐면요. 린메이라고. 네, 그 여자 가수가 나옵니다. 네, 여자 가수가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이게 부르면서 건담 용자물로 볼 수도 있지만 네네. 약간의 스페이스 오페라 같은 느낌의 그런 걸 줄 수도 있는 그렇죠. 요소가 돼서 네. 색다른 요소가 되죠. 그런 작품이라 어쨌든 중년층에게는 정말 내 삶의 한 부분이 될 정도의 중요한 애니메이션물인데 이 애니메이션이 영화화 되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맞아요. 첫 번째로 트랜스포머도 마찬가지예요. 네. 트랜스포머도 그분들이 영화화 됐으면 정말 좋았겠다라고 했던 게 영화화 됐지만 네. 어쨌든 그 팬분들의 기대에는 엇나가는 방향으로 갔어요. 트랜스포머는. 왜냐면 그쵸, 그쵸. 네, 트랜스포머가 주연이 되는데 미국 군인이 주연이 되면서 맞아요. 네, 완전히 엉망이 됐죠. 네. 그럼 마크로스는 좀 제대로 좀 네. 리메이크라고 그러죠? 실사화가. 실사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기대하고 그래서 워너가 아니라 소니 피처스가 이걸 사간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판단일 다행이다. 수도 있어요. 네네. 소니 피처스가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네. 여튼간에 미국의 기준에서 지금 3대 로봇물을 따져보면 네. 처음에 말씀하신 트랜스포머와 그리고 볼트론이라고 우리나라 판에서는 용자 고라이온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호랑이 나오는 팔도 다 호랑이죠. 예, 그게 그거예요. 볼트론. 예, 예, 볼트론이자 다리. 뭐 고라이온. 트랜스포머와 볼트론, 로보텍이 미국의 3대 로봇물이라 불리는데 네네. 아무튼 이게 실사화 된다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긴 합니다. 영화 씹어먹기에 웬 영화가 아닌 드라마 얘기냐 하시겠지만 엑스파일은 98년과 2008년에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극장판이 나올 것 같은 얘기가 제작자인 크리스 카터가 뿌리고 다녔는데 아마 이게 6부작 드라마로 나오게 될 듯합니다. 참고로 93년부터 2002년 5월까지 9개의 시리즈로 미국 폭스 TV를 통해 방송되었고 더 나오게 되면 이거는 드라마 시즌 10이 됩니다. 와, 진짜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머더. The lizard baby wasn't born anywhere near Lake Okoboji. Okay, what? 이거는 시즌 몇 정도 돼요, 그게? 그게 시즌 1, 2일 거예요. 중간에 멀더가 납치되는 걸로 나오면서부터 안 그러면 나오다가 그 뒤에 시리즈는 한국에서 이제 안 했죠? 아니 방송을 방영- 하긴 했어요. 하긴 근데 했나요? DVD로가 8, 9가 아마 출시를 안 했을 거예요. 방송을 했는데 계속 그 했구나. 멀더가 빠진 자리에 터미네이터 2에 나왔던 티천이 나와요. 멀더를 이제 찾는. 약간- 예.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욕을 많이 했었죠. 갑자기 스컬리가 왜 터미네이터랑 같이 멀더를 찾냐. 저는 엑스파일 극장판이 지금 2개가 나왔다고요? 네. 2개 다 본 것 같은데 네, 저도 재밌게 봤어요. 저는 솔직히 좀 이렇게 미스테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1편과 2편이 딱 10년 주기로 만들어졌어요. 그런 걸 볼 때 2018년에는 아마 3편 영화가 개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튼간 제작자 크리스 카터는 이런 얘기를 덧붙였다고 해요. 좋은 뉴스는 세상이 더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6개로 이야기를 선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완벽한 시기다 라고 말을 했대요. 다음 소식입니다. 휴잭맨이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클로를 낀 사진과 함께 울버린 once last time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영화 씹어먹기 뉴스 2회에서 휴잭맨이 울버린을 끝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했는데
뭔가 어른들의 사정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때 부인에게 말을 했다는 울버린 역할을 그만두지 말아야겠어. 죽을 때까지 울버린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라는 말은 장난이었을까요? 버드맨을 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 휴잭맨이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 울버린을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 제작자 바꿀 수 있지. 이 사람 늙었으니까 이제 좀 젊은 사람으로 바꿔. 그거에 대한 지금 불안감이 어떻게 하면 진짜로 하고 싶긴 한데 이걸 과연 내가 계속 따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뭐 하기 싫어. 이렇게 자기 자존심을 약간 뭐라 그러지? 뭔가 분위기를 자기도 감지한 거죠. 이게 제작사에서. 왜냐면 많이 해먹었고 나이가 울버린 한지 몇 년이 됐죠? 꽤 됐죠. 그러니까 근데 약간 불안감이 있는 이런 것 느낌 이런 느낌도 어떻게 드세요? 아놀드 슈와츠제네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레기. 왜 쓰레기? 그 가정부랑 바람 펴가지고 그래요? 애까지 모르겠어요. 낳았잖아. 저는 그거 사건은 모르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예. 예. 저는 이제 그 아놀드 슈와츠제네거가 터미네이터라는 이미지를 갖고 쭉 가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 네. 시리즈는 안 끊기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나이는 들어버리고 하니까 나중에는 CG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나올 수가 없으니 네. CG로 막 메모를 만들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에 나오는 터미네이터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번 제네시스에서는 늙은 터미네이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엔 울버린을 하시는 이 휴잭맨한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휴잭맨도 늙을 수 없는 왜냐면 캐릭터니까. 휴잭맨이 보기엔 이 엑스맨은 자기가 보기엔 지금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나이가 될 때까지 안 없어지는 터미네이터가 안 없어지는 것처럼 맞아요. 계속 나올 것 같거든. 다 리부트 계속하고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와, 내 인생은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자기가 여기 못 나오면 CG를 써서라도 내 모습이 나오겠구나.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만약에 자기는 60살인데 자기 젊은 모습을 CG를 만들어갖고 자기는 계속 나오는 출연을 근데 하는 거야. 휴잭맨이 딱 그 우리가 봤던 그 영화처럼 울버린과 엑스맨. 버드맨처럼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하고 다른 역할을 뭐 전환을 못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른 역할도 그렇죠. 해가지고 연기력이 좋은 연기력이 좋은 스펙트럼이 배우죠. 되게 넓은 배우니까 네. 그거 울버린 가지고만 막 걱정할 것 같진 않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땐 그냥 이거가 되게 흥행이 잘 되는 영화고 상당히 사랑을 받는 영화인데 여기서 언제까지 자기가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불안감이 아닐까. 지난 영화 뉴스를 안 들으셔서 그러는데 원래 하나만 하고 안 하기로 했었어요. 네. 대내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었다가 제가 안 그 들었는데. 버드맨을 보고 나서 마음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도 치킨 드시느라고 못 들었어요. 그렇죠. 그의 이제 울버린 연기가 이제 한 편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그게 2007년에 개봉할 울버린의 시퀄이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엑스맨 아포칼립스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엑스맨 아포칼립스에서 아직 캐스팅이 됐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퍼스트 클래스처럼 그냥 카메오 정도로 살짝 나오고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간 개인적으로는 울버린 외전이 마지막이고 정식 시리즈는 계속 나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킹스맨이 3일 전에 개봉을 했는데 매출이 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200억이요? 네, 대박이죠. 근데 중국에 개봉했을 적에 교회에서 있던 학살신과 그 공주가 네가 세상을 구하고 오면 영상들과 대사들이 다 잘렸다고 해요. 왜요? 그런데도 그건 중국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킹스맨 네, 킹스맨. 머리 터지는 장면 뭐 이런 거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네. 아마 그것도 편집되지 않았을까. 중국 정부에 대한 안 좋게 보이는 걸 수 있어서. 그런가? 저희가 킹스맨을 소개를 못 시켜드렸죠. 네, 못했죠. 전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까지는 아니고 괜찮았어. 원래 그게 1화가 됐었어야 되는데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여튼간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500만 정도 넘었거든요. 네. 근데 수익이 435억 정도 된대요. 중국에서는 3일 만에 200억이 넘었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3일 만에. 그런데 왜 이 제작진과 주연 배우들은 한국에 오지 않고 중국 계속 갔어요? 중국에 갔죠. 중국 가면서 하는 얘기가 더 웃겼어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이만큼 흥행할 수 있는 거는 한국 관객 여러분 덕이다. 하지만 안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왜 감사하다고. 한국 관객 그래도 여러분 인터뷰는 덕이지? 많이 하고 했어요. 네, 맞아요. 아까 인상 깊었던 게 이번에 킹스맨 개봉하면서 인터넷 짤방에서는 이런 것들 많이 돌았어요. 뭐냐면 이 사람 한국 적응 다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이 민족주의가 있기 때문에 뭐 김치라던가 아니면 불고기, 뭐 음식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강남 스타일을 아느냐 하면 이런 것들. 근데 이번에 그 감독이 아예 대놓고 먼저 말을 하죠. 네, 그걸 다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제일 센 거 하나 날리죠. 뭐냐면
이 장도리 씬 뭐죠? 올드보이에 나왔던 장도리 올드보이에 씬을 나오는 장도리 씬을 많이 참고했다. 오마주해서 예, 참고해서 영화를 찍었다. 너무 감동적이었다 그 영화. 이걸 딱 해주면서 한국 팬들이 이야 그래 이거야 하면서 좀 가서 봐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장도리 씬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에서 립 서비스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참고를 한 것 같아요. 저도 립 서비스 장도리 씨 뭐지? 최민식 씨가 거기 탈출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원테이크로 긴 복도를 쭉 쫓아가면서 장도리를 애들 패고 다니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걸 참고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 교회 죽이는 씬이야. 장면. 교회 씬에서. 근데 저도 그 교회 씬을 보면서 진짜로 그게 되게 인상 깊어서 그걸 참고한 것 같긴 하다라는 느낌을 좀 아니, 받았어요. 저는 모르고 봤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든다. 아니 그러니까 알고 봤으니까 연결을 시켜. 그러니까 저도 연결 모르고 봤으면 그렇게 연결을 못 시켰을 텐데 그 얘기를 인터뷰를 먼저 보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사실은 약간 그 장면이 좀 충격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무 네, 충격적이었어. 되게 충격적이었잖아요. 잘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더. 근데 너무 희화시키니까 물론 그런 영화적인 요소라서 뭐 그런 그런데 그 되게- 영화 자체가 그런 게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사람의 죽음과 이런 것들을 너무 그냥 쉽게 처리했다는 그러니까 부분이 있죠. 그 영화 자체가 뭐 이렇게 팝콘 터지듯이 머리 그거 아세요? 터지고 뭐. 디즈니 관련된 영화에서는 사람이 죽지를 않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긴 죽어요. 예. 디즈니 관련된 영화는요. 잘 안 죽어요. 사람이 잘 안 죽어요. 백설공주도 죽었다 깨어나는군요. 만약에 액션씬이 정말 많아도 실질적으로 저 사람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피를 잘 안 흘려요. 그래서 캐리비안 해적도 그렇고 예전에 페르시아의 만화 왕자 영화가 이런 거에서도 피 흘리는 장면들이 없죠. 디즈니 영화들이 약간 그런 면이 있는 반해서 이 킹스맨은 정말 계속 쉽게 죽죠. 그냥 막 죽어요, 그냥. 네. 그냥 그러니까 막 재미로 죽는 느낌? 재미로 죽는 느낌이 나서 그런 부분에 뭐 우리가 막 교육적으로 이게 과연 뭐 저거 하냐 그럴 이걸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떠나서 네, 그런 거 너무 그래 버리니까 또 그냥 일부러 그랬구나라는 이런 느낌이 받아서 맞아요. 그냥 만약에 죽는 게 너무 좀 현실적으로 죽고 그다음에 그게 자극적으로 해주면 교육은 정말 안 좋아 뭐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정말 실없이 죽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죽기 때문에 그냥 그냥 해야겠다. 뭐 이게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느낌이 오히려 없다. 막 이런 느낌이 네, 좀 침 한번 들었어요. 삼키시는 게 좋고 뭐 물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아니에요. 매튜본 나도 감독님의 해야 되는데. 특징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작이었던 키게스에서도 그랬고요. 약간 폭력을 미화하는 건 아닌데 뭐랄까 재미 요소로만 표현해서 좀 충격적인 장면을 넣는 너무 저는 네. 팝콘 터질 때 정말 저 깜짝 뭐야? 놀랐어요. 약간 저게 통쾌한 뭐야? 장면도 있죠. 솔직히. 그러니까 실소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좀 근데 너무 아름답게 영상을 네. 그러니까 현대 영상미와 이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정말 네. 요즘 영화들이 재밌는 포인트가 약간 많아요. 비디오 아트 보는 느낌 있잖아요. 네네, 이제 막 맞아요. 그냥 그런 게 사람이 죽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되게 그냥 팝콘 터지듯이. 네, 여튼간에 이번 주 영화 씹어먹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끝.